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이가 이제 정치 위기에 몰리니까 왕위까지 이재명 의원 찬조 출연을 해서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엉터리로 만든 김밥들의 옆구리가 터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옆구리 터진 게 우크라이나고 두 번째가 이란이고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위가 이재명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죠. 8월 19일에서 20일에 걸쳐 방한을 했고 한국에게 자주적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문 혹은 지시를 했어요. 참 대단한 우리 중국 외교부장이십니다. 왕위에 숨겨진 메시지는 이재명으로 단결해라 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속하게 지지율이 하락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이는 정상 코스는 뭐냐? 더불당이 먼저 이재명 탈당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재명이 탈당을 하죠. 그 다음엔 더불당이 분열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불당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정상 코스인데 이제 왕의 코스는 뭐냐? 이재명으로 단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봉합되면서 내홍이 진행됩니다. 그러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김밥은 옆구리에서 터집니다. 네, 옆구리에서 터지죠. 잠깐 김밥이 뭐냐? 중공 김밥, 시진핑 핸드메이드 김밥입니다. 2027년 대만을 장악하겠다. 정치적으로 장악하든 혹은 군사 침공을 통해서 장악하든 2027년까지 그게 중국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죠. 2027년에 어떤 해냐? 시진핑 4연임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시진핑의 핸드메이드 김밥들이에요. 첫 번째 옆구리 터진 김밥이 어디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시진핑의 계산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유럽이 바짝 쫄아서 중국 앞에 꿇는다. 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실은 뭐냐? 러시아가 박살났죠. 그 다음에 유럽이 반중으로 돌았죠. 그리고 중동이 미국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관계가 있냐?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존재했었거든요. 시리아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러시아 영향력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게 파산을 한 거예요. 그 파산을 보여주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그 다음에 2023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2024년 내내 진행됐던 그 이란 이제 목조르기. 그래서 이 이란 잡돌이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들어서 2026년에 이란 전쟁으로까지 번진 거고, 이 2026년 이란 전쟁은 2026 이란은 2027 대만을 완전히 불발로 만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이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계산이 이거거든요. 이란을 꼬붕으로 거느리고 있다가 유사시에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를 막도록 시키면 미국과 유럽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것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야무진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이 뭘 증명했냐? 호르무즈가 막힐 것을 각오하고 이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부터 지난주부터 뭐가 증명됐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시도를 첨단 근해 전투로 무력화시킨다. 이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지금 달라진 상태입니다. 첨단 근해 전투는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리터럴 컴뱃이라고 많이 해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앞에 제가 첨단이라고 스마트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걸 잠깐 들여다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일도련이 바로 지금 이란 앞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서 이제 터진 옆구리가 뭐냐? 8월 19일 보도가 나온 게 이거예요. 요즘 하루 1000만 배럴이 호르무즈 남측 항로를 통과 중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아직 어떻게 석유 가격이 그 WTI,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리,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간 품질, 중간 점도 석유 기준으로 85달러네. 왜 아직도 한 70달러대 가야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한 500만 배럴이 수출되거든요.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후자리아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동서로 가로질러서 나오는 거 하면은 그 한 1,500만 배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쟁 이전에 75%거든요. 전쟁 이전이 하루 2천만 배럴이니까 유가가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엑소스 기자는 이 사람 이제 바락 라비드, 이게 엑소스 기자거든요. 엑스닷컴에 이렇게 썼습니다. 8월 21일 밤, 금요일 날 밤에 쌍방향 합 유조선 40척이 드나들었고 약 1,600만 배럴이 나왔다고까지 썼어요. 네. 자, 여기서 잠시 생활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유가가 안 떨어지냐면요. 저게 아직 저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축류를 채워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축류 채워넣는 수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또 아직 운임이 엄청 비쌉니다. 호르무즈 들어갔다 와라 그러면 막 따따블로 불러요. 유가가 안 떨어지죠. 네. 자, 그럼 60일 동안 평화협상, 이게 6월 17일에서 8월 17일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한테 당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60일 동안 뭐 했냐? 스마트 육상 타겟 공격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데 60일 동안 스마트 연안 전투로 전환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연안 전투가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인도 앞까지 번져, 최소한 뭄바이 앞까지 정도 번져요. 이게 이제 그 이란 배는 못 드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 봉쇄선. 그러면 워낙 큰 배여 갖고 한꺼번에 스톱 시키고 한꺼번에 그 방향 전환 시키고 이걸 못 해요. 잘 몰아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약 3,000km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좀 넓게 잡으면 3,000km고요. 좀 작게 잡으면 2,000km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기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의 그 주요 고가치 타겟을 공격할 때랑 해상에서 공격할 때는 해상은 일단 타겟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실시간 반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중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 그 다음에 수상 강습 상륙함, 박서 이런 게 이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 그 다음에 A-10C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니면서 이거 쏘는 애요. 예. 그 공중지원, 근접 공중지원 하는 거. 그 다음에 AC-130, 이것도 근접 공중지원인데 이거는 허클리스 그 수송기를 개조를 해서 105mm 포까지 쏘죠. 예, 비행기에서. MQ-9. 그 다음에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500km 사거리 가진 프리즘. 이런 것들이 이 연안 전투에서 필요하거든요. 근해 전투에서. 그리고 무인 수상적인 걸 USV라 그러죠. 이게 이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태스크포스 59, 그러니까 59 TFT, 임무팀, 59 임무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무인 수상정 운영팀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 이걸 영어로 UUV라 그러죠. 이것도 엄청 많이 투입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깔리면 이란에서 고속정이 기어 나왔다, 잠수함이 기어 나왔다, 바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랑 전자파로 쫙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잡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발사하면 바로바로 때려버리고, 그게 이제 그동안 이제 힘이 모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타겟,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서 2,000km, 3,000km, 지금 3,000km면 조금 이따 나오지만요. 다이렌에서 하이난까지가 바닷길로 3,000km예요. 저기 그 랴오동에 있는 다이렌, 신의주 앞에 있는 다이렌에서 저기 베트남 바로 위에 있는 하이난까지가 바닷길로 3,000km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의 거리에 걸친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란에 대한 해양 전쟁이. 그런데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감시 정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기를 선정해서 때리고 이러려면 통신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 통신은 뭐냐? 우주 저궤도 위성 통신이에요. 이게 높아지면 실시간이 안 돼요. 전파가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 700km, 뭐 800km, 600km 이러면 이제 전파가 왕복이 1000km에서 2000km 미만이니까 2000km 잡는다고 하더라도 100분의 1초가 안 걸리는 거죠. 3000km면 100분의 1초거든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니까 2000km면 뭐 1000분의 한 5초, 1000분의 6초 이거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저궤도 위성들이 통신을 중계를 해주려면 벌떼같이 깔려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6월 달에. 6월 중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런 체제들 때문에 중국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게 그러니까 통신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건. 그다음에 트렌치 1이라는 건 뭐냐면 트렌치 1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미 우주군 산하의 우주개발국 SDA 거기서 띄우는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나 한 번 우리 나로 1차, 2차, 3차, 4차에서 나로 사업하고 한 번에 묶을 수 있고 또 425 사업해서 뭐 위성 5개를 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트렌치 1 사업 위성 이게 한 130개 돼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 통신망에 관계된 위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깔려 있으면요. 무인수상정에서 발견하고 위성으로 연락하고 위성이 뭐 그 근처 어디에 있는 뭐에 연락한다든지 뭐 아파치에 연락한다든지 A10에 연락하면 바로 한 50km 접근해서 무인수상정 그냥 갈겨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AI 큐랩이 돌아가죠. 또 해안발사대에서 쐈다. 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쐈다 그러면 바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락하고 다시 그 해안발사대 지금 발사 차량 동굴로 기어 들어가는 와중에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스피드가 빠르니까. 네. 이게 작년 말에 이게 깔다가 심각한 그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올해 6월에 해결됐습니다. 지금 요거가 이게 그 오렌지 같이 잘라놨잖아요. 요 면 하나 이거를 이제 오비 플레인 혹은 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면 하나에 여러 개의 위성을 줄줄이 띄우거든요. 그러면 얘가 돌고 물고 서로 꼬리 물고 돌아가요. 한 플레인, 한 궤도면에 이 궤도면을 궤도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편하게 부를 때 링이라고도 불러요. 둥그런 거. 이게 이제 총 6개에서 11개 궤도면이고요. 한 궤도면에 이 전송 중계 위성이 20개에서 11개쯤 돼요. 그리고 이란 쪽을 다 커버하려면 3개 궤도면 정도가 필요해요. 이란 근처로 해서. 그러니까 이란 근처로 해서 한 60개에서 한 40개, 40개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커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가 아주 결정적 수훈 넘버1이에요. 저는 이게 돼 있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바로 2달 전에 소프트웨어 고장난 거 고쳐갖고 2달 전부터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러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래서 버들버들 떠는 거죠.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트렌치 1 사업, 트렌치 2 사업이에요. 우리 치면 425 사업, 뭐 525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치 1 사업은 24년에서 26년 올해까지로 끝나요. 몇 개 띄우냐? 160개에서 170개 띄웁니다. 위성을. 그 중에서 전송 중계가 126개고요. 이 감지가 중심이에요. 감지 식별이 중심인데 추적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광각 위성, 광각이라는 건 넓게 본다는 거죠. Wide Field of View, WFOV라 그럽니다. 넓게 본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28에서 35밖에 안 돼요. 의외로. 이 전송 중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감시보다도 어떨 때는. 예, 이게 토탈 한 160, 170개입니다. 이 전송 중계끼리는 자기들 간의 위성 간 광통신해요. 예. 예, 그리고 아래로 쏴줄 때는 데이터로 바로 그냥 쏴줘 버려요. 예. 땅으로는. 그리고 이제 트렌치 2가 되면요. 이거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가는데 이때는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버들버들 떠는 거죠. 이거는 약 300에서 330기 정도가 올라가요. 위성이. 저궤도로.
그런데 이 중에서 전송을 맡은 애가 약 270기 되고요. 이 광각 감지가 약 48기. 그 다음에 진짜 추적하고 사격 통제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거. 그거는 좁게 봐요. 그래서 이건 미드 field of view. 그러니까 이 중각이라는 거예요. 협각, 작아졌다 이거 시야가. 그게 6에서 18기. 여기 이제 AI 킬 웹에서요. 이렇게 식별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요 과정을 6단계로 나눠서 FFTTE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FFTTEA, 그러니까 2F2TEA라고 불러요. 2라는 거 2개. 그래서 2F는 뭐냐? 처음에 감지한다. 예, find. 눈으로 보는 거지 처음엔. 그 다음에 fix. 아, 저놈이야. 그래서 마크 딱 찍어. 그러니까 감지, find, fix. 그게 FF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의 3차원 궤도. 3차원 좌표를 찍으면서 쭉 추적하죠. tracking, T. 그 다음에 무기를 시켜가지고 무기랑 연락해서 얘를 락온을 하면서 계속 쫓아가거든. 그거 타겟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미사일을 중간에 유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타겟에. 인게이지먼트. 위성이 유도하거나 밑에서 유도하거나 아무튼 교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배틀 데미지 어세스먼트죠. 평가. 깨졌냐 안 깨졌냐. 안 깨졌으면 다시 한 바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광각은요. 이 FF예요 원래. Find Fix인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좀 넓게 보는 애고 좀 부정확하지만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봐. 그럼 삼각침량이 돼가지고 얘가 트래킹이 되더라고. 그 저것도 되고 그래서 저기 막 삼각침량 프로세싱 파워도 있고 그래서 이 광각이 요새는 트래킹까지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락온을 걸고서 유도까지 하려면 사격 통제까지 하려면 요건 조금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HBTSS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HBTSS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중각, 협각을 가진 위성 중에 특별히 트래킹과 그러니까 추적과 락온과 지령 유도 기능이 강화된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성에 붙는 몇 가지 모듈에 관한 거예요. 혹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한반도랑 직결돼 있고 미 우주군이 우리랑 이 일 하다가 이재명 정부에 개 털린 거 아니에요? 오산에서. 예. 그래서 지금 위성 정보도 안 주잖아 우리. 예. 그리고 직결돼 있고 이러한 뭐라 그럴까 적외도 위성 통신, 적외도 위성 감시 정찰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중국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호르무즈에서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 나오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보험료라든지 운송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비축유 고갈, 그 비축유 다시 채워넣는 거, 비축유 재충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85 정도 선이에요. BBL, 그러니까 배럴당. 그런데 하루 100만 배럴이 나온다. 1000만 배럴이 나온다. 1000만 BPD다 하루. 그 1000만 BPD라 그러는데 이러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카드가 무력화됐다는 걸 뜻해요. 그럼 이 카드가 이란의 유일한 무기거든. 이란 다른 카드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하루에 1000만 배럴씩 나와. 그 호르무즈에서 해상으로. 그러면 이란은 쥐어터지다 협상하다 정권 붕괴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끝난 거죠. 이 때문에 이제 공포에 질린 거죠. 시진핑이는. 이란 정리가 끝나면 미국의 모든 힘은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대한민국은 제1도련의 버팀목, 그러니까 앵커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다치죠. 제1도련의 주춧돌이죠. 예. 그리고 제1도련의 북방종단이죠. 제1도련이 옛날에는 일본 열도로 올라갔거든요. 큐슈에서 혼슈, 홋카이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큐슈로 튀어가지고 오키나와 열도,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3,000km가 같아요. 쿠웨이트에서 뭄바이 바닷길이나 나렌에서 하이난까지나 규모가 그게 같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이 AI 킬 웹이 트럼프 일기 때 종이로 시작했거든요. 기획으로 닥터 윌 라파라고. 그러다가 이게 줄줄이 준비가 조금씩 되다가 그게 제일 먼저 현장에서 쓰기 시작한 게 우크라 전쟁이에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미국이 정보 제공해 주니까. 이 아시마 AI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또 많이 썼냐면은 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가자 학살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팼잖아. 헤즈볼라도 패고 뭐 후티도 패고 뭐 다 패니까 계속 그쪽에서는 또 뭐 움직이고 그 중동에서 투닥거리는 거.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중동에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게. 그러다가 이란 전쟁 때 더 돌아갔죠. 그래서 저 미국의 AI 킬 웹이 성숙할 만큼 성숙했어요, 지금 이미. 벌써 몇 년을 현장에서 몇 년이 돌아간 거야? 4년 반 돌아간 거 아니야, 4년 반. 그런데 AI 킬 웹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 뭐 대륙 차원, 아대륙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적외도 위성망으로 통신이 빡빡하게 잘 돌아가야 돼. 이건 언제 된 거야? 지금 되고 있어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국의 트렌치1 미 우주군의 적외도 통신 네트워크, 적외도 감시정찰 네트워크가 어떤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란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란 전쟁으로. 그리고 그거는 곧바로 복사붙이기 되는 거예요. 제1도련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흐름은 그렇게 물꼬가 잡혀서 가고 있는데 지가 그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까불어? 드러내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힘으로. 왜냐하면 미 국무부가 보호 안 하면 그 저런 애들은 골로 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 국무부가 특히 1952년에 전쟁 중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구테타로 제거하려고 작전 세웠던 애들이 미 대사관 애들이에요. 엘빈 라이트너 대리 대사. 그 당시에 무초 대사가 미국에 뭐 때문에 뭐 그 서너 달 오래가 있었거든. 정치 참사관이고 사실상의 부대사죠. 계속 그런 짓 해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버르장머리가 언제부터 심하게 망가졌냐면 1991년에 냉전 끝나고 나서부터 얘들은 중국 사랑 하이퍼글로벌리즘에 확 빠져 있었으니까 동성애 집회 가서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 확 빠져 있었으니까. 제가 좀 다른 말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고 나서 계엄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했었지 그거. 그 캄벨. 예. 데이비드 캄벨인가 무슨 캄벨인가. 그 동아시아 짜르라고 하는 인간. 그 바이든 정부. 걔 미국 그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 It's illegitimate. 아니 그 계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Misjudge, bad judgment. 그릇된 판단이고. 그릇된 판단인지 아닌지 그릇될 수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엊그저께 터진 일이야. 그걸 지가 왜 해, 이 얘기를. 그 광분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열받아 갖고 왜 광분했냐 이거야. 그동안 한국에서 지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한국에서 두길보기 해가지고 무지하게 위험한 친중 좌파를 길러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걸 쉬쉬하면서 덮어서 감추고 있었거든. 그게 다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니 유 대통령이 오죽 가깝다. 그러니까 그게 전술적으로 틀리다 맞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어떤 종류의 극도로 구석에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저지른 일 아니야. 그건 거기까지는 맞잖아. 그러면 그 지경이 되도록 그 상황을 여기 대사관 것들이 국무부 것들이 바이든한테 보고한 적 있냐 이거야.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캄벨한테 전화 왔겠지 바이든이. 혹은 그쪽에서 야 무슨 일 있었어? 저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고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야씨 뭘 알아봐? 씨 거기 필립 골드버그인가 하는 친구는 김준영인가 누구 만나가지고 개소리 해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김준영이가 또 다 발겨서 그 이용해 먹더만. 야 거기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 그 동네에서. 열받으니까
일리지트못하고 불법적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필립 골드버그나 캠벨 같은 사람들이 뺑기치고 어화동동하고 감춰주고 하던 것만 없어져도 미셸 스틸이 왔다는 건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 국무부의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조국이의 김준영이 조국 땅에 더블 땅에서 뭐 까부는 놈들, 그 놈들 다 미 국무부의 그늘 아래서 크고 거기서 보호받은 애들이에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곰팡이를 이 대낮에 내두면 곰팡이가 죽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대세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미 국무부 라인, 여기 대사관 라인에서 정보보고서 한 장 제대로 올라갈까요? 올라간들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거 최종 사인자가 누구겠어요? 앨리슨 후커 아니야. 저 국무부의 저기 동아시아 담당 총대장하는 우아한 여성. 꼭 국무부스러운, 꼭 외교관스러운. 앨리슨 후커가 최종 사인한 거 누가 읽겠냐고 다 쓰레기로 버리지. 주한 미군에서 올라온 거, 인도파콤에서 올라온 거, CIA에서 올라온 거. 이런 거를 읽죠,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얘들은 자기들을 가려주던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저런 애들이 있어야 한국이 억제가 되고요. 그 중국과 쓸데없는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쟤들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이때까지 저놈들이. 저 국무부 것들이, 국무부 늘공들이 FSO, Foreign Service Officers. 아유. 그래서 쟤들은 당연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고도 잡히면. 그럼 이제 거기다가 중국은 이런 게 없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코앞에 동맹국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좀 뭐 요새 사고치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그렇게 해서 제일들은 연합 AI 킬랩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저기 뭐 김밥 옆구리 터진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푸틴과 공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을 굴복시키려 한 거지.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대만 주워 먹으려고 그런 거지. 이란을 키워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내 목에 밧줄을 걸으려고 그런 거지. 자기들이 남중국해에서 혹은 대만에서 혹은 서해에서 동중국해에서 한 건 저질릴 때 걔들은 컴파트먼털라이즈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고립해서 저질러서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효성 적극 지지해야 돼요. 중국은 하나하나 고립해서 먹겠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나서야 되냐면 너 하나라도 너 저기 사고 치면은 하이난에서 다이랜까지 완샷으로 매가전 거야 임마. 헛생각하지 마. 우린 그래야 되는데 리짜이밍이는 그 생각이 없지. 그럼 빨리 내려와야지. 예. 그다음에 이재명을 내세워서 혹은 이재명과 손잡고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북한을 직영식 민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놈의 종전체제인가 뭔가. 이거 다 김밥이에요. 그냥 옆구리 김밥 터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김밥에 맨 대한민국에 이게. 두 개는 김밥 터졌고. 1000만 배럴 퍼 데이는요. 그러니까 1000만 BPD. 하루에 1000만 배럴이 호르무즈로 나온다는 건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옆구리 김밥이 완전히 터졌다는 걸 뜻해요. 예, handmade by 시진핑 3대 짝퉁 김밥 옆구리 탈출 사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